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창략하는 사인앱 소프트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도 수요 예측의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상장하는 에어레인 유통 물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에어레인 창략하신 분들은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사인앱은 주말을 끼고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을 하시면 환불 기간은 이틀이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네 종목과는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 화요일이거든요. 이날 하나스펙과 함께 상장할 예정인데 아무리 스펙이라 하더라도 함께 상장한다면 수급이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동시상장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도 청약하실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1163대 1이었고요. 2075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0.4%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처럼 의무 확약까지 신청하면서 이 종목을 꼭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선정을 했는데 가격이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24,500원입니다. 밴드 상단 가격인데 밴드 상단 가격을 신청한 기관이 약 67%였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사인앱은 이번 IPO로 247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234억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을 기억하기가 쉬운 숫자 조합인 것 같습니다. 사인앱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주력 제품은 여기 문서뷰어 이거 보이시죠?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약간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된 글을 볼 때 다운받지 않고 이렇게 바로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기를 클릭을 하면 사인앱 소프트에 문서뷰어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메일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대부분도 이렇게 문서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대부분 사인앱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이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이익률이었는데요. 이익률이 40%가 넘어가던데 증권신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곳들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에게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익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이익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업종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 여름에 상장했던 시프트업과 약간 비슷한 손익구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로 4분기에 실적이 쏠려 있다고 하니까 올해 실적도 전년 수준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화면 보시는 이 세 종목이 유사 기업이었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모코 MCS는 현재 PER이 20배 후반으로 밸류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캐스트는 약 18배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 사인앱은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8.1배로 상장하니까요. 어찌되었던 유사 기업들보다는 밸류가 낮게 상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모 가격이 나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앱은 이번 IPO로 101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약 12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더라고요. 12% 비중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직원들이 이 물량을 모두 청약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약 2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는 NH투자증권에서 담당합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8,000주이니까 9,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최소 신청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12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NH증권도 다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15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30%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라서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 정도이고요.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61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약 12% 정도 되니까요.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이 종목은 최근 3년 동안 투자를 받았던 내역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2020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꽤 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던 일부 주주를 제외한다면 기존 주주의 물량은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토모큐브가 상장을 했었죠. 시초 가격부터 23%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주가를 조금 만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인앱은 공모 가격이 저는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공모주가 사실 수급, 즉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제 더본코리아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코스닥 종목들에게는 시장이 냉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일 에어레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사인앱 소프트도 패스를 하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상장하는 에어레인 유통 물량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종 의무 가격이 1.3%였으니까 상장일에는 286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5% 물량이 유통되고 유통금액도 658억 원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더 많으니까요. 기존 주주가 역할을 조금 해준다면 내일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토모큐브까지 보았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라이브를 하면 서로 한숨만 쉬다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내일 라이브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일은 파킹 통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